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작성했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HTML 페이지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좀 분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바인딩할 때, onClick은 또는 on땡땡은 해가지고 함수를 넣었잖아요.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드 작성할 때 HTML 문서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분업화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HTML을 작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게 한 페이지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HTML을 손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스크립트도 그때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한 문서를 가지고 둘이 서로 기다리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고쳐야 되잖아요. 이 문서 하나를 두고 서로 작업하겠다고 한 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은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이 작업을 이제 끝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은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줄 세우기를 우리가 동기화라고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그러면은 바톤처럼 주고받는 방식으로 쓰지 않도록 하려면은 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으면은 둘이 같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위질 하려고 합니다. 가위질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럼 이쪽에서는 스크립트가 빠질 텐데 이쪽에서는 스크립트만 남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때요? 조금 더 코드를 나눠서 함으로 해서 협업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재생하거나 이걸 재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협업이 아니라 혼자서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페이지를 굳이 재생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합쳐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코드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코드를 나누겠다고 하면 스크립트 코드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잘라냅니다. 그럼 이 안에 스크립트가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 코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다가 문서 하나를 추가할 건데 여기다가 페이지 하나를 추가해요. 그리고 이름을 어차피 인덱스 HTML에서 사용했던 그 코드니까 이름은 인덱스라고 하되, 확장자는 확장자는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는 JS로 합니다. 반드시 JS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잘라냈던 녀석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코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코드 파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스크립트 코드만, 한쪽에서는 HTML 코드만.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빠졌으니까 이 페이지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겠죠.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새로 침하고 클릭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죠. 빠졌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연결하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나 스크립트 쓸 건데 이 안쪽에다 스크립트 써도 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는 오른쪽에 있는 걸 쓰겠다. src는 소스가 어디 있느냐, index.js. 자, 물론 경로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은 경로를 앞에 써줘야 되는데 지금 경로가 같은 경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쓸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정말로 연결이 되어서 이 소스를 이용해서 여기 포함시키게 될 것인지 실행해 보면 알겠죠. 새로 침하고 클릭 클릭. 에러가 났는지 일단 개발자 독을 띄워봅니다. 에러가 없죠. 그러면은 얘가 캐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껐다가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클릭. 동작하네요. 자, 확인. 4, 7.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만들 건데 한 가지 이제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나눠서 만들 경우에 이렇게 나눠진 코드는 여러 개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index.js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드도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스크립트 코드가 지금 현재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러면은 태그를 좀 단일 태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내용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아예 지워버리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태그마다 단일 태그로 쓸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있고 없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는 단일 태그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불편해도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반드시 범위 블럭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내용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올려서 닫도록 하고요. 이제 이름은 우리가 여기는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스크립트를 여러 개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녀석 실행 순서는 위에 게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이게 실행되겠죠. 자, 그럼 test.js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여기 와서 test.js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오른쪽에 두도록 할게요. 자, 저 테스트란 녀석은 뭐 특별하게 할 일 없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window.onload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작성을 해서 자, 펑션을 이제 만듭니다. 자, 여기서는 페이지가 로드가 되면 얼라트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페이지가 로드 될 때 실행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생겼네요. 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게 생겼고 이제 페이지가 로드 될 때 실행될 수 있는 블럭이죠. 또 하나는 이제 페이지가 로드 되면은 이 얼라트가 뜨게 되겠네요. 그죠? 자,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실행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떴죠, 그죠? 와, 대박. 자, 클릭, 클릭, 클릭. 반응은 안 보이는데요. 뭐 에러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이 녀석을 왼쪽에다 둘게요. 자, 윈도우가 로드 될 때 실행될 함수. 얘도 윈도우가 로드 될 때 실행될 함수. 근데 보시면은 요게 실행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요 로드되는 이벤트로서 얘가 대입이 됐는데요. 두 번째 얘가 실행되면서 이게 앞에서 대입했던 내용을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 펑션이 다른 펑션으로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했던 그 펑션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얘가 다른 값으로 대입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초기화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네요. 이거 온로드라고 하는 거 이걸 만든 사람과 이걸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각각 초기화가 필요해서 이 초기화를 위한 이벤트를 쓰고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대입하는 방식, 대체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벤트를 누적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코드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스크립트 코드가 코드 1이고 두 번째가 코드 2, 세 번째가 코드 3라고 합시다. 이 모든 코드들은 윈도우가 로드됐을 때 초기화할 수 있는 코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init 함수가 다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녀석을 보면은 이제 포함되는 순서로 봤을 때 1, 2, 3이니까 얘가 대입했던 init 함수가 두 번째 코드에 의해서 init 함수로 대치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대입했던 걸 무색하게 얘가 다른 값으로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 번째 것만 초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이벤트를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이벤트를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에 그 서비스 함수 중에서 add 해주는 게 있어요. add. 이벤트를 add 해주는데 여기서 이벤트 add에서 이제 리스너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 쪽 또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을 또는 이벤트 처리 함수의 이름을 리스너라고 많이 써요. 명명을 하는데 이 함수가 이제 리스너가 되는 거죠.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를 우리가 추가해주는 그런 녀석의 함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한 번만 딱 대치되게 하는 거라면 얘는 누적되게 함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누적되게 해줘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누적했던 모든 이벤트 함수들을 이벤트 리스너들을 다 처리하게 해줍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했던 그 녀석에서 이거를 이름을 바꿀 거예요. add. 자, 이거를 지우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window add event listener. 이때 이벤트 이름은 로드가 되는 거고요. 5는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펑션을 넣는데 이때 펑션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이거 잘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요거를 잘라내게 해가지고 여기 끝나는 부분에 함수에다가 이렇게 이 지금 함수가 요 녀석의 두 번째 인자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로 왔고요. 그리고 요 함수의 소괄호가 정확하게 닫혀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그런 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복사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소괄호 하나 써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와, 대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새로 심하고요. 자, 안녕하세요 떴죠? 이건 두 번째 코드가 실행됐다는 얘기고 클릭할 때 얘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와, 되네요. 우와, 됐어요.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구나. 이벤트를 바인딩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벤트를 바인딩 할 때 추가해서 누적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쓰겠네요. 일반적으로 로드라고 하는 그런 함수에 이벤트를 바인딩 할 때는 무조건 add event listener를 써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제 코드의 블럭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용 계산기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